1300개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했다 하면 평가 A 국회어 천천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23년도 하반기 24년도 주간보 평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 창업자분들 중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싶은 분들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번 날짜를 한번 보자고요. 벌써 지금 9월이 눈앞에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주간보센터 평가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24년 평가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23년도, 24년도 주간보 평가를 잘 받기 원하는 대표님들이 최우수 기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전략을 제 시간에 제대로 설정하지를 않아서 우수 기간이나 보통 기간으로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이때 바로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특히 24년 주간보센터 평가 최우수를 고민하신다면 다음 달, 다다음 달이 아니라 늦어도 바로 지금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상에서 23년도, 24년도 주간보센터 평가 전략을 설정을 하고 최우수 기간으로 가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전략 없이 평가 최우수가 그냥 열심히 해서 되는 기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8년간 150여 건 이상의 평가 최우수 기관을 배출한 저희 국회어가 살펴봤을 때 전략 없이 단순하게 열심히 해서 90점 이상 평가 점수를 받으신 경우는 한 건, 두 건 될까 말까였습니다. 대부분 최우수를 받으신 대표님들께서는 제대로 된 전략과 실행으로 최우수를 쟁취하고 있습니다. 서론 이깁니다. 바로 본론 갑시다. 전략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간보 평가 전략 제가 지금 시작합니다. 23년도, 24년도 주간보 평가 성공 전략 첫 번째, 여러분 최저임금으로는 평가 A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3년, 24년도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질문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집요할 정도로요. 특히 직원에 대한 질문이 경이로울 정도로 집요한데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선생님, 언제 입사하셨어요? 근로계약서는 쓰셨어요? 누구랑 쓰셨어요? 언제 쓰셨어요? 무슨 내용이 있던가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르신이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화전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불나면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기관에 복지가 있나요?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 23년 주간보센터 평가를 마친 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듣기에도 숨막히는 이런 질문들을 30분, 40분씩 하는 것은 예사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24년에는 23년 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 안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정확하게 압박 면접 형식으로 직원들에게 물어보겠죠. 그뿐인가요? 코로나 확산이 끝났다고 보고 있고 어르신 관찰 그리고 질문 만족도 조사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직원들이 합심을 해야 진심으로 공부하고 답변하고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있고요. 직원이 행복한 상태로 어르신을 돌봐야 어르신 만족도가 늘어나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 있었던 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관과 분쟁이 직원들하고 좀 있었던 곳인데요. 제가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예시를 하나 공유를 해드리면, 우리 기관이 평가 잘 받아봐야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질문에 그냥 모르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르쇠. 몰라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진짜로. 예.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큰 전략이 그래서 필요하겠죠. 예, 물론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 첫 번째 전략은 최저임금으로는 평가 최우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가의 키를 쥐고 있는 센터장님이나 선임 사회복지사 등 관리자의 임금이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책정을 하고 각 직원들도 한 목소리로 평가 최우수를 외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외의 복지들도 잘 해주셔야 대표님 마음처럼 진심을 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압니다. 상황이 되지 않는 기관들도 있다는 거. 소규모 기관들이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나 대표님 기관의 평가 전략의 성공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만 바라봤을 때는, 그냥 전략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원들의 성공이 주간보호센터 평가 성공의 필요 충분히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간보호센터 평가 성공 전략 두 번째, 업무 분장입니다. 여러분, 업무 분장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업무를 적절한 관리자와 직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평가 전략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로 주간보호센터 평가 내용 중에 기관 서류, 환경, 직원 서류, 어르신 서류와 같이 주간보호센터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평가 부분과 기관관리, 경영관리 등 시설장님이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일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평가기관엔 특히 많은 직원들이 그만두는 이유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평가기관은 평소에 하는 어르신 돌봄과 더불어서 밀린 평가 업무까지 해야 해서 업무 부담으로 배로 힘들어요. 각 직원과 관리자마다 잘하는 분야, 본인이 잘하는 분야를 체계적으로 잘 나누어 주지 않으면 제대로 평가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심지어 평가 전날에 관리 직원이 평가 압박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하반기 24년 주간보호센터 평가 준비 중에 업무 분장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평가 성공 전략 세 번째 들어갑니다. 모의평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시험을 볼 때 직접 그 상황을 겪어보는 것이 실전에서 아주 유용하죠. 수능에 모의평가가 있는 것처럼 주간보호센터 평가 전략에서도 모의평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점에 우리 기관의 상황을 알아야 문제점을 해결하고 언제 어느 것을 고쳐나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23년, 24년도 주간보 평가를 준비하신다면 모의평가를 해서 하나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또 어떻게 모의평가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때는 국회에 전화하셔서 모의평가하는 방법 물어보세요. 적어도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니까요. 주간보호센터 평가 성공전략 네 번째 들어갑니다. 과도한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뭔 소리야? 무조건 A 가야지. 평가 최우수 무조건 가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작년 요양평가에서 B등급, 그러니까 우수를 받으신 대표님께서 직접 영덕에서 저희 본사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감사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저희는 방문 코칭을 진행을 했고, 모든 업무, 대부분의 업무는 말씀드린 대로 실행하신 것은 대표님과 직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우수 A가 아닌 우수를 받으셨는데도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평가 2에서 B로 3단계 상승하셨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3단계 상승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E나 D인데도 불구하고 종종 모의평가나 평가 코칭을 위해서 면담을 해보면 많은 대표님들이 현재 상황과 평가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이런 건 뭐 상관없이 그냥 별개로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최우수가 되면 당연히 기관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로 기관의 명예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평가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한 번에 최우수 목표로 진행하시다가 소중한 직원 전체가 떠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평가가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무조건 최우수를 가야 한다? 이거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이 영상을 제가 찍는 거죠. 에이, 이 사람 뭔 소리야? 요즘에 다 해주는 데 있는데 뭐 전문가 쓰면 되지. 500만원, 1000만원 주면 그냥 대신 다 해준다는데 당신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간보호센터 사업은요, 장기요양 사업입니다. 긴 호흡으로 가셔야 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또 직원과 함께, 어르신과 함께 성장하여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언컨대 누군가가 최우수를 대신 만들어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도 많이 만들어 드렸어요. 긴 호흡으로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것, 그것이 20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 평가를 대비하는 천천박사의 네 번째 전략입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따지면 최우수 기관을 위한 평가 전략은 각 지표마다도 있고요.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만을 제가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세부적인 전략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23년, 24년 주간보호센터 평가 전략 세부사항 교육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9월 7일에 할 수 있도록 오픈하였습니다. 몰라서 전략을 못 배우시는 분들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고요. 실제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무료로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 부분 무조건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간보호센터 평가 성공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평가 성공을 이루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댓글에 고정 댓글 넣어 놓았습니다.
이때 만나 오시게 되면 그 선택 후회하지 않게 국회의원 평가 전략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간보호센터 평가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했다 하면 평가 최우수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